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 뉴욕에서 보내온 제이슨 밀러 씨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은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인물의 경험에 기반하여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만난 이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며 오늘도 한 편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나라 미국. 그들이 지금 배우려 하는 대상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과거엔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남성 제이슨 밀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어느 날 믿기 힘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 시민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이슨,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거친 뉴욕의 거리를 지나며 저는 늘 꿈꿨습니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뛰어난 동료들, 미래가 보이는 커리어까지. 이게 바로 미국식 성공의 전형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이슨,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내 이름도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미국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과 함께 의료보험은 끊겼고 병원에 가려면 몇백 달러는 기본. 감기 하나 걸려도 병원비가 두려워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서 버텨야 했습니다.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마트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치안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기 사건은 뉴스에서 일상이었지만 이젠 제 바로 옆거리, 지하철역, 식당 근처에서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 귀가하던 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모두 침묵했죠. 불안, 공포, 무력감.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한 영상이 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성이 한밤중에도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병원비요?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공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믿기 힘들 정도로요. 한국?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나라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요. 처음엔 그냥 그런 나라가 있나 보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들려오는 그 외국인들의 목소리는 뭔가 달랐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안심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밤 11시에도 여자 혼자 산책이 가능하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요. 병원비 부담 없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저런 나라는 현실에 없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그 영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저도 모르게 코리아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오지 네트워크가 깔려있고
AI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총기 범죄와 의료비 파탄, 사회 양극화로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안전한 사회를 기반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기대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언어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정말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더구나 이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을 때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절친 마크는 말했습니다. 제이슨, 제정신이야? 한국? 그 좁은 나라에 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해?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면 결국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만 지내게 될 거야. 그 말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크도 나처럼 실직한 상태였지만 어쩌면 그의 말은 현실에 순응하라는 자기 암시처럼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벽은 부모님이었습니다. 한국? 거긴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이 아니잖아. 왜 낯선 나라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넌 미국인이야. 내 뿌리는 여기 있다고.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다들 이민 갔겠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야. 더는 기회의 땅이 아니야. 오히려 한국이 지금 기회의 나라일지도 몰라.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각종 뉴스, 블로그 후기, 외국인 인터뷰, 취업 정보.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미국 정치인의 연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치인조차 인정하는 한국의 경쟁력. 내가 미래를 꿈꾼다면 더는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이제 희망은 그곳에 있다. 그렇게 제이슨 밀러의 인생은 새 페이지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자 신청, 정보 수집, 숙소 검색, 현지 회사와의 컨택. 미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정.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펼쳐진 공항 풍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깔끔하다 못해 반짝이는 활주로, 정돈된 안내 표지, 빠르게 움직이는 서비스 차량들. 도대체 이 공항이 어떻게 이렇게 정돈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줄을 서서 1시간, 체크인 카운터에 무뚝뚝한 직원, 터미널 곳곳에 낙후된 시설이 떠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인천공항은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영어로 입국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심사대 앞에는 대기시간이 표시된 전광판까지 있었습니다. 줄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기 예상 시간은 몇 분인지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 미국에서도 못 본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내 무료 WI- 파일을 이용해 T-머니 교통카드 사용법과 공항철도 이용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안에는 충전 가능한 카드 자판기부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열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좌석에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돈된 분위기. 승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어디서도 고함치는 소리나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만 타도 피곤함이 몰려왔는데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 거야? 게다가 모든 교통수단이 한 장의 카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공항철도,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하나의 카드로 가능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디지털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섰을 때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시간은 밤 9시가 다 된 저녁. 하지만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 가운데 여성 혼자 걷는 이들도 있었고 젊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늦은 야식거리를 사러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욕 같았으면 이 시간에 절대 혼자 다니지 못했을 텐데. 치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도 감동적인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미리 예약해 두었는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은 보안 카드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고 엘리베이터도 층별 보안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쓰레기통 하나조차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왜 안전한 나라인지 알겠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 기본적인 가전제품까지 완비되어 있었고 WI-5 비밀번호는 벽에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호텔에 있는 건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마디. 내가 진짜로 한국에 왔구나. 그리고 여기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에서의 첫 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한 거리로 나섰고 지하철역 안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질서가 지켜지는 대중교통은 처음이야 하고 감탄을 했죠. 드디어 출근 첫날. 제가 취업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AI 기반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기업과 화상 면접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었고 그 회사는 영어 기반 업무가 가능하며 외국인 채용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페처럼 꾸며진 로비, 정갈한 디자인의 사무공간, 그리고 곳곳에 준비된 편의시설 드라마이자 수면실, 무제한 커피바. 이게 진짜 회사야? 제자리로 안내한 매니저는 영어로 환하게 인사를 건넸고 팀원들 역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경쟁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식 업무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불필요한 잡담이나 감정적인 언쟁 없이 문제 대안 결론. 딱 3단계로 일사천리.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슨 씨,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의 관점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입사 첫날인데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묻고 심지어 회의록에 제 발언을 기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나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미국에서는 신입이자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존중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배경과 경험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 중 하나인 단체 점심 문화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과 따뜻한 식사 덕분에 긴장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반찬이 리필 무료라는 사실. 더 드세요. 여긴 그냥 말만 하면 다 주세요. 이건 김치찌개고 이건 불고기인데 미국에도 이런 음식 있어요? 팀원들은 제가 낯설어 할까봐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식사 중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국인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벽은 언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어로 업무가 가능했지만 점심시간 카페 주문, 배달 앱 사용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거 하나 시키는데도 10분이 걸렸고 카운터에서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근처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처럼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고 하루하루 단어 하나씩 배우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루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외국 사람? 하고 물으셨고 제가 웃으며 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먹어봐요. 한국 김밥 맛있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문화, 언어, 국적을 떠나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가 일상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아직도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리고 저는 매일 더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적응하고 조금 더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업무도 조금씩 손에 익었고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표현도 이제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제법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은 수고했으니까 회식하자 고 제안하셨고 저를 포함한 팀원 전원이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깃집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숯불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소주잔이 오가며 모두가 웃고 떠들었죠.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지며 저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와, 한국식 회식 정말 재밌네요.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쑥 앞니 옆에 레진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치아가 갑자기 빠져버린 것입니다. 놀란 저는 순간 당황했고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동료가 물었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좀 불편해서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치아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치과를 찾아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조용히 일만 하고 있던 저에게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이슨, 어제 이후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순간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제 고깃집에서 레진이 떨어졌어요. 치과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 말을 들은 팀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바로 갔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한국에선 이런 건 바로 해결하거든. 그날 오후 팀장이 저를 데리고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접수 5분도 안 돼서 진료, 친절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 총액 38,000원입니다.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3만 원? 30달러도 안 된다고? 미국이라면 같은 치료에 최소 300달러, 보험이 없어도 500달러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공보험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회. 그리고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치과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 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이슨, 한국에선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 여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치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사소한 일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에 대한 큰 오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긴장했지만 진짜 감동은 이런 순간에 오는 거구나. 사소한 문제, 조그만 위기. 그 순간 한국은 저에게 도움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비난도 무관심도 없이. 이 사회는 단순히 시스템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치과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을까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팀원들은 저에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점심 뭐 먹을래요, 제이슨? 한국어 공부 잘 돼가요? 이 단어는 이렇게 쓰면 자연스러워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그들은 저를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친구,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한국어 학원에서 알게 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홍대를 찾았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카페는 자정이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밤 11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못해. 총 맞을까봐, 지하철에서 시비 걸릴까봐 늘 긴장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걷고 있다는 사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안전을 넘어 심리적인 자유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경복궁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고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누리고 있어. 뉴욕에서는 늘 앞만 보고 달려야 했고 성공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압박 속에 살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성취가 아닌 삶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AI 프로젝트의 주요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한국인 동료들과의 협업도 훨씬 더 깊어졌죠. 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잘 마무리됐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실적과 평가가 전부였고 감사의 말보다는 경쟁과 비교가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문화. 이런 곳에서라면 진짜 오래 머물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마지막 열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던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인가요? 아니요, 회사 다녀요. 한국 생활 힘들진 않아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관심.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긴 정말 괜찮아요.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에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이제는 낯선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머물고 싶은 사회.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엔 지하철로 출근하고 점심엔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엔 한국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였죠. 이제 정말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었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두 번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날은 팀 회의 후 동료들과 근처 분식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볶이, 튀김, 순대를 시켜놓고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 무르익던 찰나. 제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팀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한국에선 식사 중엔 핸드폰 안 보는 게 예의예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투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해졌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분위기는 곧 회복됐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미국에서는 식사 중에 휴대폰 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그냥 좀 갑작스럽게 지적해서 마음이 상했어.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팀원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고 점심시간에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예전보다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제야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분식집에서 핸드폰 이야기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건가요? 팀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례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에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친구도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로 제이슨 씨를 자기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 사람처럼 여겼다. 그러고 보니 그 팀원은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서툴면 대신 정리해주고 회의가 끝나면 따로 와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라며 알려주던 사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직설적이지만 그 안엔 깊은 배려가 담겨 있구나. 며칠 후 저는 그 팀원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날 제가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었죠? 아, 그거요? 전혀요. 제가 괜히 오해하게 만든 것 같네요. 미안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중에 제일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갈등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인이라 해서 무조건 친절하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때론 불편한 말도 할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진짜 공동체였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진짜 한국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엔 치열함도 있고 사소한 갈등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곳에서라면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어금니 쪽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뺨까지 욱신거리며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염증이 생긴 건가?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면 바로 치과 예약을 잡아야 했겠지만 보험이 없다면 진료비만 해도 몇백 달러는 기본이었죠. 그런데 여긴 한국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상태였기에 이 낯선 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예약을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빠르게 조퇴하고 얼른 인터넷으로 근처 외국인 진료 가능한 치과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치과가 외국인 진료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접수처에 들어섰습니다. Hi, do you speak English?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Of course. Please fill out this short form. 물론이죠. 이 짧은 양식만 작성해주세요. 양식을 작성한 지 10분도 안 되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Your gum is swollen and inflamed. We need to do a quick cleaning and provide antibiotics.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염증이 생겼네요. 간단한 스케일링과 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20분간의 치료가 끝났고 항생제와 소염제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진료비와 약값 포함해서 32,000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32,000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 지금 방금 스케일링 받고 약까지 받았는데 30달러도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직원이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안에 끝났다는 사실. 미국이라면 예약을 잡고 며칠 후 방문하고 진료 후 약은 따로 약국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진료는 빠르고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라면 진짜 아플 때 두렵지 않겠구나. 그 깨달음은 작은 충격이자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선 보호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등록자 대상 혜택, 응급의료체계, 실시간 병원 검색 앱, 심지어 영어로 상담 가능한 병원 리스트까지. 모든 정보가 정돈되어 있고 접근 가능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우연히 좋은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이 나라 믿을 수 없다. 다음 날 저는 팀장님께 말했습니다. 어제 치과 다녀왔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저렴하고 너무 친절해서 충격받았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예요. 외국인들 다 놀라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픈 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선 그걸 돈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픈 것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또 다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 그리고 신뢰. 한국에 온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 보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가고 편의점에서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계산을 하고 동료들과는 한국어 반, 영어 반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조용하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적응과 경험을 지나 진짜 변화는 어느 조용한 밤 그냥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일이 조금 일찍 끝난 날이라 혼자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은 돗자리에 앉아 라면을 끓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은 벤치 근처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는 듯 했고 저 멀리에는 어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하지만 공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위험은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밤 9시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에서 갑자기 술에 취한 남성이 다가와 소리치던 장면. 그때 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을 잠그고 누운 침대 위에서 느꼈던 극도의 불안. 만약 내일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병원은 어떻게 가지? 집세는 내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불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성공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이 고요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밤 공기를 마시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그 모든 불안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드디어 안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치과에서 눈물이 났는지, 왜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고 감탄했는지, 왜 편의점이 열려있는 걸 보고도 안도감을 느꼈는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보호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존재 자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길게 줄을 서 있는 할머니 2분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줄 서 계신 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도시락 나눠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줄 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사회구나.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미국 복지제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기사 제목들. 수백만 미국 노인 푸드스탬프 신청 대기 중. 의료보험 사각지대 1년에 6만 명 치료 포기. 총기 사건 하루 평균 317건 발생. 그제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단순히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고 배려였고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니까 비로소 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지하철이 일정한 리듬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이 풍경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하며 내일 회사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있을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졌고 의료, 교육, 삶의 모든 부분이 비용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한국. 이곳에 와서 처음 눈물을 흘렸던 건 치과에서였습니다. 총액 32,000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없게도 가볍게 웃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밤에도 거리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 지하철 안이 깨끗하고 조용한 나라. 낯선 외국인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나라. 처음엔 단순히 기회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삶을 주었다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안심하며 잠들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에게 안겨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팀장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이슨 씨, 이젠 한국이 익숙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익숙함을 넘어서 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 도시에 속해 있고 이 땅 위에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미국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한국 어때? 진짜 그렇게 좋아? 저는 그냥 웃으며 답합니다. 한번 와봐. 그러면 바로 알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나라, 그곳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실제 제보를 기반으로 각색한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이슨 한 사람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